자율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사람이 꼈단 말이에요. 근데 6m를 그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으니까 안전하게 옮겨야 되니까 자동차에 끼어 있는 게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사람은 그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적인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랬잖아요.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 가비지 인, 디제스터 아웃이 될 거예요. 결국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디제스터 아웃을 하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지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입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AI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 단어도 좀 어렵고 개념도 어려워서 알아보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톨로지의 개념을 좀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학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를 드리면서도 좀 이상했던 게 이 문헌정보학과이시잖아요. 이게 소위 문과 전공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여기에 계시는 겁니까, 이거? 제가 명함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문헌정보학이라고 하면 제 전공이 문헌정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다음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문헌정보학 쪽에서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융합적인 흐름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책에 대한 데이터는 정보 시스템 쪽에서는 제일 빨리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작업도 사실은 문헌정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은 분명히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문헌정보학하고 정보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스의 융합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데이터 그리고 뭐 체계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귀에 꽂히고 또 오늘 얘기 나눌 거에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이제 AI 관련 뉴스를 보면은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뭐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LLM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 특히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죠. 그런 걸 개선하고 또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뭐 키워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온톨로지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이제 온톨로지 그러면 철학에서는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어 자체가 단어의 뜻이 존재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존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존재론인데 그건 너무 어렵고요. 공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의 관점으로 내리면 온톨로지는 저는 인공지능 데이터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풀이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결국은 인공지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한 뎁스를 내리면 온톨로지는 데이터 중에 개념이나 지식을 표현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LLM을 이야기하면서 확률적으로 단어 사이의 관계를 저장을 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인구는 1000만이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서울 인구 100만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온톨로지는 뭘 저장하는 목적이냐면 온톨로지 안에는 서울이 무엇인지 인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단어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 서울이라는 걸 눌렀을 때 밑에 뭐 도시가 뜨고 도시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도 있고 뭐 인천, 경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쭉쭉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그랬을 때 지금 기자님도 서울이라고 하면 그러면 옆에 인천도 있고 뭐 수원, 용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기자님하고 둘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도시니까 하면서 유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서울, 인천 아니면 용인 이런 것들을 도시라고 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유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온톨로지는 그 윗단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할 때 도시다라고 하면 도시에는 사람이 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속성들을 쭉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를 표현한 게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를 개념 수준에서 적용해 주는 게 이제 온톨로지였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LLM은 그런 거를 추론을 못 해내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뭐 요즘은 LLM이 워낙에 이제 발전 속도도 그렇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서울은 수도이고 서울의 인구는 100만이고 그리고 서울은 서울의 수도야 이런 것들은 LLM이 다 해줄 수 있어요. 다만 LLM이 저한테 그런 정답을 주는 거는 그 정답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습되어 있는 것 안에서 숫자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톨로지 같은 거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그 1000만이라는 것이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거냐 아니면 내가 도시로서 서울을 물었을 때냐 아니면 서울이라는 것을 여행의 관점으로 물었을 때 온톨로지는 관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지 않아요. 갖고 있는 답을 항상 갖고 있는 상태에서만 답을 하는 거고 LLM은 항상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이 살기 좋아요? 라고 할 때 진짜 제가 거주민으로서 살기 좋아요를 LLM이 답하는 방식과 여행을 가서 살기 좋아요 물었을 때의 답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온톨로지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온톨로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기는 해요. 그럼 이제 온톨로지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핫한 단어가 됐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온 거고 또 몇 년 전에도 이미 핫한 그런 키워드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랄까 그런 좀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근데 온톨로지는 사실은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먼저 부각되진 않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인류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그 대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는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을 상상을 해낼 때 제안한 게 있어요. 팀 버너스리가 주장했던 거는 정보와 정보 사이에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김학래와 지금 이재용 기자님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인터뷰이다, 인터뷰어다 이렇게 만약 관계를 설정하면 저와 기자님 사이에 관계가 생겨요. 그거를 링크로 만들어낸 게 월드와이드 웹이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사람이고 기자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오히려 이렇게 올려요. 그 컨셉을 정의하는 게 온톨로지예요. 그게 온톨로지의 역할이었고 이게 이제 발표된 게 2001년이거든요. 2010년 정도에는 구글이 메타웹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거든요. 그 메타웹이라고 하는 회사는 프리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구글의 검색 엔진에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가 검색 엔진에 붙기 시작해요. 그게 2012년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식 그래프를 구글이 발표하면서는 검색의 성능이나 서비스가 워낙 차이가 났었는데 구글이 그 당시에 발표할 때 그랬거든요. 스트링으로 검색하지 않고 우리는 띵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thing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존재거든요. 사물이거든요. 결국은 의미를 검색하는 그 시대로 넘어가겠다.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기반들이 사실은 온톨로지를 연구하거나 개발하던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일련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LLM이라는 거하고 결합되면서 온톨로지라는 게 살짝은 이제 밑에 수면 아래에 있다가 LLM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감탄을 하고 뭐 저도 정말 많이 쓰지만 그거를 계속 쓰는 환경 안에서 저희가 환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기업을 위한 뭐 조그마한 LLM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그대로 풀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맥락에 맞게 LLM을 좀 잘 쓰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톨로지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우선은 구글이 말한 그 뭐 thing을 한다라는 게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기자님은 검색을 많이 하시나요? 네, 뭐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아직은 조금 구글이 좀 익숙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합니다. 예, 여전히. 그러면 혹시 구글 검색을 하시면 혹시 오른쪽에 네. 별도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혹시 네.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예. 위키피디아에서 또는 공식적인 정보처럼 생긴 것들. 네. 그거를 구글이 이제 지식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오른쪽에 별도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 정보를 날리지 패널이라고 해요. 서비스명이. 그래서 그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제가 검색을 구글에서 예를 들어 서울의 날씨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글은 서울과 날씨가 뭔지의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해요. 예전에는 서울의 날씨는 그러면 서울의 날씨라고 하는 이 5글자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계속 돌리고 페이지를 돌려가지고 그 중에 광고와 연관이 있는 걸 1순위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링크가 제일 많은 페이지 랭크를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올리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제일 연관성이 높은 거를 올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과거에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갔다면 구글이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우리는 의미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걸 했냐면 서울의 날씨는 그러면 오른쪽 패널에 서울에 대해서 쭉 보여줘. 서울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서울의 인구, 서울의 면적, 현재의 시장, 전임 시장들 목록 이런 것들을 탁 보여줘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서울의 날씨는이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했지만 구글은 지금 이 사용자가 물은 게 이 서울은 도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노벨상 수상자 중에 머라이 큐리 부인 이렇게 찾으면 사망 일자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 텍스트는 어떤 형태다. 사람인지 도시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인지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제품인지 뭐 우선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존에 있는 인물인지 혹은 돌아가신 인물인지도 파악을 해서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게 온톨로지 혹은 지식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면은 온톨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과 사람 그 위의 층위에서 온톨로지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연결은 그러면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온톨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하는 거에 가장 그 딱 뼈가 아픈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구축을 하는데 결국은 만약에 제가 어떤 그 회사든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이터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무엇인지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메인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온톨로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서 도메인 전문가는 이 지식들이 어떤 지식인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요. 온톨로지 전문가들은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런 걸 이제 개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그 엔티티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맞게 엔티티를 지정해주고 그 엔티티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쭉 만들어준 다음에 서로 연결될 부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는 거는 과거엔 사람이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모니터에 눈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구축을 했었고요. 지금은 정말 몇백 분의 1 수준으로 일이 줄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는 LLM의 이런 발전이 온톨로지 쪽으로는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LLM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드래프트를 쭉 만드는 과정까지는 LLM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체계를 조금 더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론이 최근에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교수님이 정말 눈 빠지시게 하셨을 때는 이 온톨로지를 만드는 과정이 어떤 식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다시 돌아가서 서울을 예로 든다면 용인과 서울은 같은 층위에 있어라고 그거를 계속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완전히 원시적으로 하면 제가 처음 그 연구를 할 때 웹이 초창기에는요. 웹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탁 칠한 다음에 거기에 글을 쓰는 거예요. 얘는 도시, 얘는 사람, 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문장에서 서울과 용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눌러가지고 서울 밑에도 도시라고 적고 용인 밑에도 도시라고 적으면은
이 아랫단에서 이제 자기네끼리 도시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온톨로지가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지금 표현한 거는 만약에 서울, 용인이 있으면 도시라고 하는 걸 저희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도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사례 중에 서울 있고 용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걔가 표현되는 방식은 뭐냐면 서울은 도시의 기술 터물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례다. 용인도 도시의 사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실제 표현은 표준 어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RDF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온톨로지를 표현하는 표준 언어예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이 되면 기계는 얘를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톨로지를 뭐 LLM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할 때도 같은 식의 원리로 그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까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냥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LL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방법을 좀 구분해 줄 필요는 있죠. 만약에 LLM을 제가 질의를 하고 뭔가 프로세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를 요약하는 방법으로만 LLM을 쓰겠다. 그러면은 LLM에서 온톨로지를 저장한 저장소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제 생각에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걸 쓸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방법은 LLM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그를 쓰는 거예요. 레그를 써서 그 레그를 통해서 검색을 하러 내려갈 때 그때 일반적인 문서를 쓸 거냐, 문서를 데이터 소스로 볼 거냐, 아니면 그래프 형태, 지식 그래프를 쓸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타입이 나뉘는데 만약 온톨로지를 쓰거나 지식 그래프라는 것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LLM 아마도 그래프 레그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통한 이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지식 그래프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구글에서 처음 이름을 붙였다, 개발했다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온톨로지가 그냥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온톨로지는 그 틀을 만드는 체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도시에 대한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도시에 대한 지식 그래프라고 하면 도시의 특성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은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서울과 런던과 뉴욕은 도시 그러면 비슷한 걸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특성 그리고 도시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속성들은 온톨로지에서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일종의 이제 빵 틀을 만들어준 거고 그 빵 틀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면 그게 지식 그래프예요. 빵이 지식 그래프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식 그래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요즘은 온톨로지하고 지식 그래프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 온톨로지는 개념에 대한 거고 지식 그래프는 하나하나의 예예요. 사례인 거예요. 데이터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다라면 일종의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쓴다는 의미인 거네요. 교수님 다른 강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신 거를 보면은 운전은 스틱이지라는 농담을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과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맥락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AI한테 이런 맥락이랑 눈치를 뭐 가르쳐 주는 기술이 온톨로지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전은 스틱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스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만약에 수동이고 수동 변속기 그리고 뭐 운전에 어떤 참 맛이 있어. 남자는 뭐 이래야지 이런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그 얘기했을 때 혹시 기자님은 동의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인지는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한 분들은 서로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맥락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맥락이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맥락이 주어진 거고 온톨로지 역할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온톨로지에서 얘기하는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맥락 안에는 우리가 정의해야 될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대한 관계성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톨로지에서 그런 걸 적용을 해주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 LLM이 해당하는 온톨로지를 가진 상태에서 제가 LLM한테 질문을 하면 LLM의 질문은 그 맥락을 유지를 해서 답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온톨로지가 맥락이다. 맥락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눈치적인 부분은 그런 거죠. 저희가 눈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상황을 다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온톨로지가 LLM한테 충분한 그런 맥락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LLM이 사람 눈치를 좀 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온톨로지가 LLM에게 그런 맥락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이 문장에서는 그럼 온톨로지가 어디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온톨로지는 지금은 아마도 저장소에 있거나 혹은 누군가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이미 학습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LLM이 질문을 할 때 저희가 그래플레그 같은 형태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이 들어오면서 그래플레그를 통해서 지식 그래프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요 지식 그래프라고 한 게 그 안에 온톨로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챗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같은 약간 범용의 챗봇, 생성형 AI 챗봇에서는 이런 온톨로지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온톨로지를 제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사실은 도전이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온톨로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영역은 범용 LLM이나 아니면 상식 수준의 LLM과 온톨로지의 결합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도메인 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나 아주 범용적인 상식을 그 정도 사이즈로 온톨로지를 구성해 본 적이 없어요.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 키워드나 혹은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범용적인 LLM 수준에서의 온톨로지 적용보다는 기업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도메인 안에서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루거나 환각을 없애는 용도로 지금은 온톨로지를 다루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뭐 자체적으로 AI를 구축을 했을 때 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뭐 실제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데이터 사이에 온톨로지가 없어서 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저는 기업에서의 가장 딜레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거기에 판단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은 분명히 그건 명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 그 명시적인 근거는 학습에 의해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재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기업의 상태예요. 지금 재고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제 노티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는 A 기업과 B 기업은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재고가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취해야 되는 액션이나 그 유통망 안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기업마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LLM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확률에 의해서 하겠다는 안 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준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과 함께 기업의 어떤 그 판단이 되는 그런 로직들은 온톨로지 구조로 만들었을 때 유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온톨로지랑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기업이 지금 팔란티어잖아요. 이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가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온톨로지랑 뭐 차이가 있나요? 전반적인 그냥 정의로만 보면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를 세 레이어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멘틱, 다른 하나가 키네틱, 그리고 다이나믹 레이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세 개로 구분을 했는데 시멘틱에서 하는 얘기는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온톨로지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관계를 정의해요. 그래서 오브젝트나 링크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다 넣었고요. 키네틱에서는 실제 액션이라는 걸 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온톨로지를 조금 과거에 했다거나 최근에 보신 분들은 이 시멘틱과 키네틱 때문에 과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가 다이나믹스인데 걔는 실제 이제 이 액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레이어가 같이 있고 이 레이어가 같이
데이터이면서 온톨로지 영역에서 얘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온톨로지 자체에 대한 시멘틱 레이어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예로 들었던 이 자동차 사례 같이 전기차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관계가 좀 바뀐다. 그게 이제 키네틱 그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일인 건가요? 그렇죠. 키네틱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일어나서 만약 의사결정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면 맨 앞쪽에 있었던 시멘틱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의 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를 이제 바꿔주는. 그러면 이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어디에 주로 쓰이나요? 이게 국방에서 제일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영역을 벗어나면서 이제 B2B 영역에 이제 들어온 건데 B2B 영역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뭐 SCM, CRM, 그리고 뭐 ERP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요. 통합된 걸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이제 강력한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작동하는 뭐 형태는 혹은 방식은 약간 LLM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기업의 어떤 하나의 정보 시스템에 붙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몇 가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연결을 하고 그 연결한 체인 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실행된 거는 또 다시 가지고 가서 시멘틱 레이어에서 또 반영을 해가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그럼 이런 온톨로지를 도입했을 때 좀 지금 교수님이 보셨을 때 좀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뭐 산업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어디로 보세요? 기업의 영역에서는 저는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LLM은 앞으로 공통 인프라가 될 거잖아요. 대부분 기업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서 LLM을 안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더 많이 쓸 거고. 근데 LLM을 쓰는 그런 환경 안에서 온톨로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구축 비용에 대한 투자나 그런 비용적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기업에서 바라봐야 되는 온톨로지는 만약에 온톨로지가 없어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온톨로지가 없어서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만약에 환각적인 그 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이나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 기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가가치가 큰 영역이 될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온톨로지에 대한 접근은 기업 입장에서는 온톨로지를 구축하자 환각이 줄어들 것이고 LLM보다 성능적인 입장에서 온톨로지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LLM하고 온톨로지의 보완적인 관계는 성능을 올리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LM도 이미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들 거고요. 그런데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프 데이터를 또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프 데이터는 추가되는 거지 절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잖아요.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온톨로지를 만들겠다는 거는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이나 판단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고 시스템들이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시스템이 동작을 하면 적어도 환각은 없을 것이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LLM한테도 그때 맥락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날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뭘 더 해줄 수 있는지보다도 거대한 펜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 거네요. 보호 장치를 좀 마련해주는 과정이다. 지금 이거랑 이어서 여쭤보면은 이제 생성형 AI, LLM의 이제 문제가 환각이 가장 크잖아요. 뭐 그라운딩이라는 기술로 이걸 좀 뭐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온톨로지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딩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땅에 딱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환경에서는 그라운딩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서 정확한 어떤 답변을 했을 때 LLM의 그 답변에 정확한 근거를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근거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성을 높여주자는 게 이제 그라운딩의 첫 번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라운딩 이야기를 할 때 레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이제 LLM 스스로 답하게 하지 않고 맥락을 좁혀주는 거죠.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봐. 라고 하니까 범위가 이제 좁혀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긴 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레그라고 하죠. 그냥 문서나 데이터 소스에 바로 연결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 여전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를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래프 레그예요. 지식 그래프를 활용한 레그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라운딩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식 그래프를 적용을 하거나 온톨로지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원칙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라운딩의 관점으로 보면 그라운딩은 환각이라는 걸 줄이고 싶은 건데, 기술 스택으로 보면은 그래플레그는 상당히 그 온톨로지를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그 형식이기 때문에 기술 스택 관점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를 LLM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아마 기자님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LLM이 질문을 하면 한 칸을 건너서 정확한 소스를 내가 찾아가서 갖고 오고 싶은데, 그 정확한 소스는 LLM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얘도 환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라운딩에 대해서, 그라운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플레그의 방법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그래플레그에서 온톨로지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나는 LLM으로 안 만들었고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해도 현재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래플레그에서 사용한 온톨로지는 상당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그 온톨로지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하이어라키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이 있으면 사료 공장, 음식 공장, 김치 공장 이 정도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맥락은 좁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공장에 대해서 내가 찾고 있는데 라고 해서 뭐 질문을 했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만약 김치 공장이에요. 그러면 그래플렉에서 온톨로지에 가보니까 공장 중에 김치 공장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 맥락은 좁혀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만약에 액션을 취하고 싶은 형태의 온톨로지라고 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그라운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LLM을 특정한 어떤 도메인이나 기업에서 쓰는 데 있어서 그래플렉은 더 발전할 건데, 그 그래플렉가 사용하려고 하는 실제 지식 그래프나 온톨로지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온톨로지를 필요할 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이 LLM이 물었을 때 가능하면 제일 빠른 시간 안에 그래플렉에 탁 붙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최근에 이제 AI 레디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AI가 추가적인 어떤 작업 없이 데이터를 바로 LLM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AI가 쓸 수 있는 준비된 상태의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라운딩의 입장으로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프로세스적인 면에서는 그래플레그 같은 형태로 기술 스택에서 온톨로지까지 접근해서 온톨로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고,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그라운딩은 어떻게 하면 AI가 거의 런타임에 가깝게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로 만드냐.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마 26년, 27년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LLM이라는 게 등장한 지도 몇 년이 됐고, 이제 거기에 파생해서 뭐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 등등 해가지고 거의 막 생활 밀착형 AI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AI에도 이런 온톨로지가 좀 많이 중요한지, 그리고 뭐 오류를 줄이거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분야에서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를 생각하면 이제는 조금 더 그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에이전틱 AI가 아마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틱 AI라는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지금 클로드 코드 보면서 정말로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다른 에이전트한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제가 좀 반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타겟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캐나다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이건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요. 타겟이 캐나다에 진출한 다음에 거의 2년 만에 2조 넘게 손실을 보고 나왔거든요. 철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의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타겟은 SAP ERP를 썼거든요. 그래서 재고나 그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정보 시스템은 뭐 사실은 그 당대에는 최고의 그런 시스템을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영업을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쭉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단위도 다르고요. 단위가 다르고 입력하는 그 값도 정해준 규격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값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겟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장에 재고가 없는데 재고는 넘친다라고 시스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의 경우도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만약에 에이전틱 AI 환경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오류의 비약이 증폭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요즘에. 예전에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 garbage in, disaster out이 될 거예요.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면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 제가 아까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구축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라고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디제스터 아웃을 하지 않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조금 더 규격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거는 오히려 지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사례는 2023년인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 자율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이동을 하는데 사람이 꼈단 말이에요. 근데 6m를 그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으니까 안전하게 옮겨야 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없었던 건 뭐냐면 자동차에 끼어 있는 게 사람이었고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사람은 그걸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에서의 그 판단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물리세계에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영역에서 확률적 계산에 의한 시스템이 증폭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이든 가드레일은 명확하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반드시 온톨로지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적인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베이스로 해서 뭐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데이터도 뭔가 온톨로지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월드 모델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LLM의 가장 큰 단점을 사실은 텍스트로 배운 세계다.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학습시킨다라는 그런 피지컬에 대한 학습을 하는 단계가 되면 표현해야 되는 영역이 넓어지긴 할 거예요. 예. 그 전체를 한 번에 온톨로지로 갈 거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배운다라는 건 또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은 또 AI는 이제 화려한 로봇인데 우리 데이터는 지금 뭐 되게 낡은 상태다 이런 또 비유도 주셨는데 기업들이 정말 좀 쓸만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지 하나만 좀 여쭤봅니다. 아마 그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뭐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 영역이거든요. 저는 온톨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가 기술 부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LLM도 에이전트를 써서 쓰다 보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빚이다. 저는 데이터 부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의 거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딱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 안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데이터 부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지금 무언가를 할 때 데이터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 고만하자 볼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조그만 기업이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온톨로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잘 안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는 다 쪼개져 있고 사일로된 환경에서 각자 동작해요. 근데 온톨로지 프로젝트를 할 때 뭘 원하냐면 제일 잘 되는 거 하나만 해달라고 해요. 제일 괜찮은 사일로 하나만 해달라.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해서 그 사일로를 좀 바꾸고요. 열심히 이제 사람 손을 묻혀가면서 좋은 프로젝트가 보였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POC는 됐겠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일로를 열어봅시다 하면 그때부터는 잘 동작하지 않거든요. 아예 또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데이터를 얼마나 사일로 된 거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풀어낼 거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사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 그거는 POC로 그냥 끝날 거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에서 예를 들어 참조성이 가장 높은 것. 어떤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회사에서 이 데이터는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정말 금과 같은 골든 데이터다. 그런 데이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별로 우선은 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처음부터 대규모 비용을 투자를 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게 먼저냐? 그럼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다면 조금 작은 형태로 아주 정교하면서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비교적 그 저렴한 비용으로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는 처음에 온톨로지라는 걸 접했을 때 팔란티어에 대해서 먼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LLM의 성능을 확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마법 방망이 같은 비법 재료 같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여쭤본 거였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LLM을 뭐 도입을 하고 좀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때 뭔가 오류를 좀 막고 정말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로서 작용하는 게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또 내용을 그래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해가지고 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또 그때 또 한번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